매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전국 각지 사찰과 도시 곳곳에는 각양각색의 등이 거리를 장식합니다. 거리에는 종교를 떠나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직접 만든 연등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행렬을 만들어 걷습니다. 이 신기한 동양의 문화는 외국인 관광객에도 관심거리입니다. 이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 행사인 연등회가 작년 2020년 12월 18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유례없는 역병의 확산으로 취소되기도 했지만 온 국민의 관심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등회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연등회가 시대를 지나며 바뀌어온 포용성으로 사회 문화적 경계를 넘어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을 잘 보여주며 사회의 단합에 기여한다는 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계를 허물고 기쁨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단합과 위기 극복에 이바지한다는 점, 국적과 인종, 종교, 장애를 넘는 포용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인류의 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연등회의 등재를 결정한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자메이카에서 개최하려고 예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파리에서 소규모로 진행하기로 계획이 바뀌었다가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연등은 본래 고대 인도에서 유래한 불교 의식입니다. 어두운 세계에 등불이 된 부처님처럼 무지와 번뇌를 떨쳐내자는 뜻으로 사람들이 석가탄신일에 등을 밝히며 연등 공양을 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증일아함경, 불설시등 공덕경 등 여러 경전에서도 부처님께 등 공양을 올림으로써 수기를 받고 극락왕생함을 설법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연등 설화 가운데 현우경에 실린 가난한 여인 난타의 사례가 유명합니다. 현우경은 5세기 무렵 중국 남조의 송나라에서 해각을 비롯한 8분의 스님들이 우전국에 가서 들은 설법을 번역하여 엮은 것입니다. 난타가 정성스럽게 바친 초라한 등이 가장 오래도록 밝게 빛났다는 빈자일 등은 꽤 알려져 있습니다. 현우경 3권의 내용에 따르면 매우 가난하여 구걸하며 살았던 난타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공양이라도 올리기로 원을 세우고 기름을 사서 작은 등불을 공양했습니다. 지금 저는 빈궁하여 이 작은 등불로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 공덕으로서 저로 하여금 내생에 지혜의 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둠을 없애게 하여지이다. 난타가 공양한 작은 등불은 다음날 아침이 되도록 꺼지지 않고 사람들이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게 되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등불은 너희 성문들로서는 끌 수 없다. 비록 내가 내 바다의 물을 거기에 쏟거나 산 바람으로 그것을 끄려 해도 그것은 끌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체 중생을 두루 건지려고 큰 마음을 낸 사람이 보시한 물건이기 때문이니라. 현우경에 나오는 이 연등의 기원 설화는 연등의 정신이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는 평등심에서 시작됐음을 말해줍니다. 연등 공양의 풍습이 불교 전파와 함께 중국으로 전해져 고유 농경 재래와 결합하여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상원 연등회로 정착하였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된 이 연등회가 통일신라 때 전파되어 1000년을 넘게 이어온 한국의 전통 문화이자 민속 축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삼국사기의 경문왕 6년 866년과
진성여왕 4년 890년의 기사에 왕이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 삼국사기의 기사에 따르면 이미 통일신라 시대에 연등의 풍습이 있었던 말로 해석됩니다. 특히 불교 국가였던 고려시대의 연등회는 팔관회와 함께 국가적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려 태조가 남긴 훈요 10조에 따르면 음력 정월 보름과 2월 보름에 국왕과 온 백성이 풍년을 기원하며 궁궐과 시골까지 화려한 연등을 밝히고 잔치를 열고 가무를 즐겼다고 합니다. 왕이 행차했다 돌아오는 가두 행진의 길 양옆에는 이틀 밤에 걸쳐 3만 개의 등불을 밝혀 불빛이 낮과 같이 밝았다고 할 정도로 성행했다고 전해집니다. 1123년 고려에 왔던 송나라 서긍이 쓴 고려 도경에는 연등회의 풍경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설날과 매달 초하루 그리고 봄, 가을과 단오날에 조상의 신주에 제향을 드리는데 부중에 그 화상을 그려놓고 중두를 거느리고 밤낮으로 범패를 부른다. 또 사람들이 부처를 좋아하여 2월 보름에는 모든 절에서 촛불을 켜는데 극히 번화하고 사치스럽다. 왕과 비빈이 모두 가서 구경하고 나라 사람들은 도로를 시끄럽게 메운다. 조선시대에는 숭유 억불 정책으로 국가가 주관하는 연등회는 중지됐지만 규모가 줄진 않았습니다. 민간에서는 민속 행사로 남아 세시 풍속으로 전승된 것입니다. 초파일이 되면 궁궐에 수만 개의 등불이 밝혀졌고 남산과 종로 등에는 관등놀이를 위한 연등이 내걸렸습니다. 집집마다 장대를 높이 세우고 자녀의 수대로 등을 밝혔고 거리 곳곳에 형형색색의 등을 달았습니다. 고려 중기의 문신 동학 이한룰은 동학집의 4월 초파일의 내용에 따르면 석가의 생일에 따뜻한 맥풍이 분다. 나라 풍속이 된 관등은 정월보름 행사와 유사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한룰의 동학집은 세시를 담은 시를 그가 재직했던 지방별로 분류하고 있어 지방의 민중 생활사와 사회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담고 있기에 자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서예가이며 대제학과 예조판서, 이조판서 등 조정의 주요직을 두루 역임한 택당 이식은 종로의 연등 축제를 한양 8경 가운데 하나로 꼽으면서 관등에 관한 시 2수를 남겼습니다. 거리에 내걸린 수많은 횃불과 밝은 등불은 대낮같이 환하다고 시를 읊었던 것입니다. 종과 관등은 한도 8경, 즉 서울 풍경을 읊은 시 8개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 종로 관등의 모습은 그의 이 시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불교는 쇠퇴했지만 연등의 풍속은 1000년이 넘도록 이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택당 이식의 문학은 주희에 의해 집대성된 성리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궁구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반추하여 덕성의 질을 완성해 나가는 작품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추제 조수삼의 시문집인 추제집의 부록인 세시기에는 월별 세시 풍속을 기록하고 있는데 4월 초파일의 등놀이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당시 민간의 연등회 풍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영원 대학본 끝에 실려있는 규방 가사인 관등가와 동국 세시기에도 연등 행사의 풍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8일은 석가모니의 탄신일이다. 우리나라 풍속에 이날 등불을 켬므로 등석이라 한다. 초파일 며칠 전부터 민가에서는 등간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꿩깃을 끼워 장식을 한 다음 울긋불긋한 천으로 깃발을 만들어 매단다. 연등놀이를 하는 저녁에는 전례에 따라서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된다. 서울 장안의 남녀들은 초저녁에 남북의 산기슭에 올라가 등을 달아놓은 광경을 구경한다. 혹 어떤 이는 악기를 들고 장안을 쏘다니며 논다.
그리하여 서울 장안은 사람의 바다를 이루고 등불의 성을 이룬다. 그렇게 떠들썩하기를 밤새도록 그치지 않는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연등회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은 석가탄신일을 맞아 왕족들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하며 기념하였고, 근대 학교에서도 개교 기념일이나 졸업식에서 제등하거나 제등 행렬을 하며 함께 축하했습니다. 현대에서 연등회는 1955년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를 중심으로 연등을 든 행렬이 걷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대학생, 직장인 등 자발적 연등회 참여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975년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더욱 참가자가 늘어났습니다. 불교 행사로 시작됐지만 석가탄신일을 전후하여 관불의식, 연등행렬, 회양 등 일반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많아지면서 국민적인 축제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1000년을 넘게 우리 민족, 우리 역사와 함께 지속 발전해온 연등회는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문화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을 가진 생명체와 같습니다. 따라서 가꾸고 보살피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연등회와 같은 무형문화는 더욱 그러합니다. 무형문화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과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무형문화를 잘 보존하고 참여하고 계승 발전시킬 때 그 정신과 역사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이 그만큼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연등회가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세계인들이 알도록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또한 연등회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영상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영상이나 이미지, 캐릭터, 스토리텔링, 디지털 정보 등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등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그 의미를 새기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세계 유산이 되려면 적어도 자국에서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기리는 국민축제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우리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유산이 될 수 있기를 바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해 큰 힘이 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